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가을이 네. 오긴 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날 딱 감기 걸리기도 좋고,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는데요. 어딘지 아십니까? 요즘이요? 요즘에, 요즘에 날씨와 단풍이 아직 안 들은 것 같고, 단풍은. 한강 가기 좋은 날씨거든요. 또 아, 아, 한강에서 돗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딱 야경 보기 좋은 날씨인데요. 그 어젠가 그제 불꽃놀이 하지 않았어요? 한강에서? 맞아요. 아, 이렇게 보셨어요? 저 어제 대학로에서 오는데 집에 못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거 그렇게 보러 많이 가나 봐요. 너무 야, 대단하다, 엄청나고. 진짜. 이게 입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저께 밤에. 저 토요일. 와,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아빠 쫄랐는데 엄마는 집에 가고 아빠가 저랑 둘만 가줬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도 안 되고. 그래서 아빠 등에 음, 업혀가지고 불효를 저질렀던 기억만 나. 가끔 한강 근처 사시는 분들 계시면 불꽃놀이 최고의 명당이라고 이제 집에서 구경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뮤지컬 중에서도 이렇게 강 건너편에 앉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풍경을 늘 지켜보는 한 사람이 배경인 또 뮤지컬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뮤지컬을 안 보셨어도 워낙 유명한 작품인지라 아실 것 같은데요. 다들 뭔지 아시죠? The Great Gatsby. 맞습니다. 1925년 원작인 위대한 개츠비, 더 그레이트 개츠비에서 우리 개츠비 친구가 자신이 사랑하는 데이진의 집 불빛을 늘 강 건너편에서 바라보고 있죠. 사실 그래서 딱 한강과 연관지으려고 얘기를 한 건데 갑자기 불꽃놀이 피해자가 발생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여튼 이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는요, 사실 지금 보러 가신 분들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모로 꽤 오랫동안 한국에서도 되게 화두가 되었던 작품이에요. 위대한 개츠비가 영화로도 워낙 유명하고 그리고 원작 책도 유명한데 놀랍게도 뮤지컬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거를 함께 제작해 주신 프로듀서님이 또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오디 컴퍼니의 신춘수 대표님께서 이 프로듀싱 해주신 작품인데 역시 한국 프로듀서 분께서 제작을 해주셔서 그런지 브로드웨이에서 올라갔을 때부터 뭔가 한국 여러 매체들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기대와 관심을 한데 모아놨고 그리고 또 이제 2025년 8월 저번 달부터 한국 GS 아트센터에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공연 친구와 함께 보고 왔는데요. 우선 이 작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작 위대한 개츠비를 그대로 두고 있고 작곡은 제이슨 하울랜드 분께서 맡아주셨는데요. 제이슨 하울랜드 분은 한국 이름은 아니시지만 이분께서 해주신 작품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친근하실 거예요. 스윙데이즈 암호명 A의 작곡가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킬 앤 하이드, 데스노트, 웃는 남자 등등 EMK 작품들에서 편곡으로 굉장히 많이 맡아주셨던 분인데요. 네, 편곡 되게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번에 위대한 개츠비로 작곡가로 들어와 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스윙데이즈에서 또 두 번째 작품을 맡아주셨습니다. 또 작사는 네이선 타이슨이라는 분, 그리고 극본은 케이트 캐리건이라는 분께서 해주셨고 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원작의 기반을 두고 크게 스토리가 막 달라지진 않습니다. 캐릭터성이 조금씩 차이가 당연히 있기는 한데요. 네, 뭐 큰 줄기는 비슷합니다. 요 위대한 개츠비는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먼저 올라왔는데요. 2023년 10월에 뉴저지의 페이퍼밀 플레이하우스라는 곳에서 프리미어 공연을 하였고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프리미어 공연치고 1,000석이 넘는 되게 큰 규모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 3월 말에 브로드웨이에 있는 시어터인데 제 이름이 브로드웨이 시어터예요. 근데 이곳에서 3월에 또 프리뷰를 하면서 개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에는 또 웨스트엔드에 가가지고 런던의 콜리세움 극장, 런던 콜리세움에서 개막을 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8월 GS 아트센터에서 개막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는 다들 한국어 버전으로 올 거라는 기대와 달리 내한 공연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또 신기한 점이 있다면 보통 이렇게 해외 작품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 극장이 제일 큰 편이거든요. 근데 뉴욕의 브로드웨이 시어터는 1,760석 정도고 런던의 콜리세움 극장은 무려 1,359석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 서울 GS 아트센터 과거 에라센이라고 많이 불렀었죠. LG 아트센터가 이제 바뀌면서
또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모습이 달라졌긴 한데 당시 에라슨이던 시절보다 100석을 늘렸는데도 1200석밖에 안 돼요, 사실 이곳이. 그래서 우리나라 공연장이 가장 객석 수가 작아서 되게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공연이 생각보다 제가 찾아봤는데 잘 됐더라고요. 브로드웨이 공연은요, 프리뷰 기간을 포함해가지고 20주 연속 1밀리언 클럽이라고 이게 주당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을 하면 순이익은 아니고 어쨌든 매출을 100만 달러 이상 달성을 유지하는 그 1밀리언 클럽에 계속 유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또 상도 꽤 받았어요.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에서도 최우수 무대 디자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77회 토니 어워즈, 그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 어워즈 수상한 그 어워즈는 78회고요. 그 전해에 있었던 77회 토니 어워즈에서 뮤지컬 부문에서 의상 디자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브로드웨이 이 뮤지컬들은 항상 OST가 나오잖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또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캐스트 앨범을 들을 수 있으신데요. 요 브로드웨이 버전이 되게 잘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생각을 했을 때 혹시 생각나는 이유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딱 보자마자 캐스팅이 아주 중요했어요. 네. 음. 사실 원작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쩌면 해피엔딩이 되게 주목을 받은 데에는 오리지널 스토리, 즉 이게 2차 창작이 아니라 그 뮤지컬 자체가 오리지널 스토리를 가지고 있던 점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을 정도로 요즘 브로드웨이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뮤지컬들, 여러 공연들이 원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이 원작이 워낙 유명하지만 그런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위대한 개츠비라는 이름값보다는 저도 레베카님 말씀처럼 캐스트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브로드웨이 캐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들으시면 익숙한데? 하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우선 위대한 개츠비의 위대한 개츠비. 제이 개츠비 역에는 제레미 조던 배우분께서 맡아주셨고요. 두 번째 여자 주인공, 우리 개츠비가 그토록 순정을 바치고 순애를 한 여자 주인공인 데이지 부차난 역에는 이 이바 노블자다라고 하죠. 배우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우선 제레미 조던 배우님께서는 워낙 유명한 작품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가장 유명한 거는 이름은 모르셨어도 저희 뉴시즈 디즈니 뮤지컬이죠. 뉴시즈에서 산타페 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 유명한 산타페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이십니다. 이외에도 보니 앤 클라이드에서 클라이드 역할도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잘 된 신식 컴퍼니에서 들여온 라이센스 작품인 더 라스트 파이브 이어스에서 거기서 제이미 역으로 영화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라스트 파이브 이어스 애나 켄드릭하고 찍었었죠.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제이미 역의 이 배우님이 제레미 조던 님이십니다. 그 소소하게 되게 화제가 됐었던 제레미 제이미 가고 제리미 제이미 온다의 그 제레미입니다. 그렇고요. 이반 오블자다 이 배우분은 뭐 사실 다들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데스타운에서 에우리디케 역할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되게 특이하게 고등학교 때 그 미국에서 열리는 고등학교 그 뮤지컬 대회에서 바로 눈에 들어가지고 진학을 안 하시고 바로 이제 캐스팅이 된 분이신데요. 이분도 예전에 미스 사이공의 네, 킴 역할을 하셨었고, 그리고 김수아 배우님께서 이 이반 오블자다의 커버를 하시다가 프린시펄 캐스트로 나중에 공연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여기 지금 현재는 그 브의 카바레라는 시카고 작사 작곡가 콤비가 만든 또 다른 뮤지컬이 있는데요. 그 리바이벌 작품에서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 작품이 바로 요 위대한 개츠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께서 나오시는 만큼 스타 캐스팅의 정점이라고 어떻게 보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이 레베카님께서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저 OST만 들어도 진짜 너무 좋고, 듣자마자 이번에 내한 공연도 제가 보고 왔는데, 내한 공연에서 그 노래가 나오는데 듣자마자, 와, 진짜 어떻게 부를지 너무 잘하겠다,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캐스팅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레베카님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땠는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그냥 저는 캐스팅이 그냥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보면서. 그 일단 이제 개츠비 같은 경우는 그래야 되잖아요. 좀 약간 나쁜 남자면서도 순정이 있고, 그리고 밀주섭으로 뒤에서 지금 이상한 짓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커페이스 하면서 계속 그린라이트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돈을 향해 인생을 바치는 그런 남자인데, 그 남자를 우리가 그냥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착하다고 볼 수도 없고, 순정파라고 볼 수도 없고, 되게 아주 복합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인물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개츠비 자체가. 근데 기본적인 디폴트는 좀 나쁜 남자 그런 톤이 살짝 이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와, 우리 제레미 조단이 너무 잘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냥 등장해서 그리고 춤도 너무 잘 추고 뭐 노래 연기 잘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톤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그냥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설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우리 이바노블 자다가 이 유색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약간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인클루시브 캐스팅 이런 거에 대한 또 마인드가 당시에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우리 오딕 컴퍼니에서. 근데 이제 인클루시브 캐스팅뿐만 아니라 또 이반 오블자다 자체 이런 너무 또 실력이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배우가 만들어내는 합이 무대에서 너무 훌륭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조금 있다가 아마 우리 엘피님도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데이지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레이 개츠비 보고 있으면 데이지 왜 저래? 데이지 사실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 제가 욕을 안 쓰고 있지만, 네, 좀 약간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부르는 솔로 넘버도 솔직히 그게 논리가 와닿지가 않아요.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저 네. 인물이 왜 저러는지. 캐치비는 지금 혼자 저렇게 자기 순척파를 기다리고 있다가 총 맞고 죽었는데, 그죠? 완전히 오해에 휘말려가지고 총 맞고 죽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예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장례식도 안 가고 들여다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변명조의 넘버를 부르는데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근데 당시 제가 브로드에 있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때 객석의 분위기가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 그냥 이바 노벨 잤다 넘버에서 뭔가 해결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 저는 그랬어요. 음, 너무 잘하니까 그냥 그 노래 듣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데이지 넘버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솔로 넘버가. 근데 마지막에 이게 점을 딱 찍어주는 넘버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실력을 보느라고 저는 조금 논리는 살짝 뒤로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두 배우가 만들어주는 모든 색깔이 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사실 그 한 음. 배우씩만 봐도 되게, 이럴 텐데, 두 배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캐스팅 신의 한 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런던 웨스트엔드에서의 캐스팅도 꽤 화제가 됐었습니다. 우리 제이 개츠비 역의 제이미 모스카토 배우가 출연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배우분은 저는 제 친구가 워낙 좋아하는 배우분이셔가지고 저도 같이 이러고 보다가 좋아하게 됐는데 이분은 우선 유명해지신 건 헤더스가 아닐까 싶어요. 헤더스도 굉장히 또 마니아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헤더스도 하셨고요. 되게 유명한 거 많이 했었어요. 그레이트 코멧에서도 아나토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아마 제일 유명한 거는 물랑루즈에서 크리스티앙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또 우리나라에 오신 개츠비 분도 나름 브로드웨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맷도일 배우님이신데요. 저는 이분을 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이분이 오셔서 너무 기뻤고 그 아까 레베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레미 조던의 그 나쁜 남자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제레미 조던과 맷 도일의 공통된 역할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뭐였죠? 이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리바이벌 작품이 리틀 샵 오브 호러라는 아, 작품이 맞아, 있어요. 맞아. 그거 관람해 저기도 했어요. 우리 저기 데런 크리스도 했어요. 맞아요. 저 그래서 그 얘기를 네, 하려고 했어요. 요즘. 맞아요. 역시 이 작품이 아마 한국에서는 그렇게 익숙치 못한 작품이실 텐데요. 발전했습니다. 과거에 사실 네, 소개가 됐었고,
꽤 흥행도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작품 되게 재밌는 작품이거든요. 맞아요. 한국에서 한국 제목이 식인식물 대소동? 약간 이런 건데 이 작품이 알란 맨켄 작품입니다. 알란 맨켄 작곡가님이 누구신지 뭐 아주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디즈니의 웬만한 유명한 곡도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어공주, 뭐 뷰티 앤 더 비스트 이렇게. 뭐 알라딘도 알란 맥켄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만 그렇죠. 말씀드리면 뭐 음악 얼마나 좋을지 당연히 아시겠고. 근데 여기에서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시무어 역할을 했었거든요. 시무어는 약간 반대예요. 이 시무어 친구도 이게 순애가 있긴 한데 나쁜 남자인데 그 순애 때문에 착해 보인다면 얘는 나쁜 짓을 하는데 애가 워낙 약간 아방순 이래가지고 되게 그 얼마나 그랬으면 이렇게 생각되는 오히려 정반대의 인물인데 사실 제레미는 이미 제이미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입체적으로 굉장히 잘 살리는구나 했었는데 이제 맷 도일은 저는 봤을 때 정말 그 제레미도 그렇고 조시 그루반이 또 이 역할을 했었는데 그 플레이보이의 이미지가 전혀 없는데 좀 다른 느낌의 캐스팅인데 어떨까라고 보러 갔었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가지고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제가 아쉽게 개츠비 역할은 못 봐서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이렇게 3국 지금 공연되고 있는 한국과 영국 그리고 또 뉴욕까지 미국까지 해가지고 또 짱짱한 이런 캐스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